네, 코로나19가 심상치 않습니다. 잡히는가 했는데 다시 200명 가까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나오면서 온 국민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어디든 위협, 북 터진 코로나. 그래서 오늘 저희 도시쿠쇼에서는 다시 우리 김정인 교수님 오랜만에 모시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상당 시간과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먼저 사랑의 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진 양상이 현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비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광훈 목사도 확진, 광복절 집회 접촉자 격리 비상이다. 비상입니다. 지난 15일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이렇듯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17분간 연설을 했고 참가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어제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의 부인과 또 비서도 나란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광훈 목사는 서울 의료원으로 이송돼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기자, 어제 뉴스 속보가 전해져서 저희 기자들도 발빠르게 확인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뿐 아니라 부인 그리고 비서까지 다 코로나19 확진됐다는 건데 네. 전광훈 목사가 확진되는 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본 것처럼 15일 광화문 집회에 본인이 이제 참석을 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7분간 연설을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에 일부는 당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 중에 확진자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방역당국은 앞으로 2주간이 2차 팬데믹, 그러니까 대유행이 벌어질 수 있는 방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수 있는 분수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어제 정은경 본부장도 지금 상황을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 위기 상황에서 그 15일 광화문 집회에 한 10,000명 이상이 모인 집회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가뜩이나 이제 방역 당국에서 2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크게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위기감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구급차에 갈 때도 마스크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돼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이렇게요. 구급차에 방문을 해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마스크를 잘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하는데 마스크를 내리는 것 별 관계가 없죠. 사실은 마스크를 쓰고 휴대전화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확진 판정까지 이루어졌지만 이런 모습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채 있는 모습도 보였고요. 연설을 할 때도 마스크를 벗고 아예 손에 끼고 연설을 하는가 하면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참가자들과 악수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아예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서 연설을 했는데 그 뒤에 있는 분들도 지금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참가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접촉을 하는 모습도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8월 15일 저 집회 때 전광훈 목사와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가적인 이 접촉으로 인한 감염은 나오고 있는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이고요. 자, 김정인 교수님. 네. 일단은 사랑제일교회 발 코로나 감염 숫자가 상당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은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고 전광훈 목사까지 감염이 됐다. 아내와 비서까지 감염이 될 만한 상황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방금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환경이 되면 언제든지 누구나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게 방역 당국의 어떤 지침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경향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움직임, 그러한 분위기가 그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교회발, 그러니까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이
소규모라도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어찌됐든 지금 처음에 사랑제일교회의 감염원 같은 경우에는 동대문 45번 환자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감염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신속하게 전파되는 이런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마스크를 착용 안 한 문제 그리고 거리 두기를 잘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교회 측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켰다라고 반박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강훈 목사 확진으로 반박 기자회견이 좀 무색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정희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마스크를 잘 쓰고 방역 수칙을 그만큼 안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방어 수단은 마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이외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손을 잘 씻는다든가 부수적인 개인 방역 수칙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마스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환경, 물론 평소에 마스크를 잘 쓰시는 분들도 때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보다는 빈도가 높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잘 안 썼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교회 사례도 마찬가지거든요. 고향에 있는 모 교회나 최근에 용인의 모 교회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잘 착용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시설보다는 굉장히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15일에 정강훈 목사가 본인의 몸 상태와 관련돼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모임과 집회에서 철저히 방역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집회 속에서도 바이러스 사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멀리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나 이렇게 멀쩡하게 생겼는데 And they saw me.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김병민 박사님, 네. 지금 정강훈 목사가 열도 안 나고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다. 우리는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가 사랑의 제일교회에 바이러스를 갖다 부은 건 아니냐. 더 나아가서는 어제 교회 측에서 예. 마치 그 사랑의 제일교회 확진자 통계치가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듯한 의혹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측면에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로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 매우 분명한 일일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실제 열이 나지 않거나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무증상 감염을 통해서 얼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음을 수차례 보여온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 담임 목사로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혹시나 코로나 확진이 걸렸을 경우에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에 모여있는 저 집회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다중의 군중이 모여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확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러한 이 광장 집회 현장에 근처도 가지 말고 예. 자가격리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게 공인으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사실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저 광화문 집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러한 현장 속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정강훈 목사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비말이 얼마든지 튈 수 있는 연설을 또 하게 되는데 저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또 여러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게 됐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가 되게 된다면 지금 있게 되는 2차 이 감염에 대한 대유행 전조 앞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훨씬 더 큰 기름을 분 것이 아닌가. 지금이라도 정강훈 목사를 비롯한 이 관련된 사람들이 국민들께 정말 송구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부 당국에서의 방역 수칙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러한 내용들을 따르게 될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조금 유의해서 선제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고승득 변호사님, 판사님 출신이시잖아요. 그 검찰이 법원의 보석 취소와 관련된 입장을 최근에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정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 치료 중이잖아요. 만약 보석이 취소되면 그럼 다시 구치소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격리가 해제되고?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이제 심리를 열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리 자체가 안 열릴 거다. 지금 현재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그 공판기일이거든요.
당장 이제 이 재판부터 연기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확진자의 경우에 네. 예. 보석 취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 당사자를 불러서 신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그냥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소환해가지고 신문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치료된 2, 3주가 지나야지만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만약 재판부에서 당사자 소환할 필요도 없이 보석 그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게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병원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일단 그 재구속을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